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코드네임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팀이 발족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수백 개의 팀을 연구를 해서 어떤 팀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최고의 성과와 효율성을 내는 팀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것이요. 그래서 수십 명의 심리학자와 사회학자, 그리고 통계학자로 구성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팀이 1년 이상을 매달린 끝에 밝힌 가장 완벽한 팀의 모습은 심리적 안도감, 제가 늘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그런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대화 순서에 평등한 분배에 익숙한 상태와 멤버들 사이에서 높은 그런 사회적 민감성이 돋보이는 상태에서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대화 순서의 평등 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회의의 패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시간이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그런 자유토론식 회의가 있고, 두 번째는 팀장이나 리더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고 회의를 끝나는 방식의 리더 주도형 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충분한 논의에 의해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수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 인물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되었다거나 의견 수렴에 동참하지 못한 소외된 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 주도형 회의 문화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시간의 효율성이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흐르는 쉬운 팀의 회의를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서 자칫하면 시간 낭비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비효율성을 최대한 없애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혹시나 감정싸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감정싸움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감정싸움들을 서로 간의 의견 대립들을 자제하고 차단함으로써 동료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하고 있는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자칫 독재나 독단으로 흐를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멤버들끼리 커뮤니케이션 부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회의 문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다양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팀은 수백 개의 구글 프로젝트 팀을 연구하고 분석을 한 결과 완벽한 팀은 멤버 개인 간의 그런 발언권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나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동일한 발언권에는 다양한 의견이 담겨져 있었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들만 내부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리스마 리더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때로는 시간 낭비를 줄여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지만, 대개는 동일한 발언권이 있는 팀의 업무 퍼포먼스가 훨씬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고의 팀을 만드는 두 번째 요소로서 그들이 지목한 높은 사회적 민감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그들이 표현한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듯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고 지금 상대방이 어떤 감정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소위 누누구 마음 읽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실험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들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그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맞힐 확률이 일반인보다 10% 정도 더 높다고 하는데 구글이 지명한 완벽한 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표정만 보고 그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아맞추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부 심리 상태와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이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죠. 속으로는 심한 스트레스와 그런 불만들,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밝은 모습으로 주변 동료들을 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태여 상대방의 기분까지 생각해가면서 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두고 출근한 나에게 같은 팀의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한쓰기 안 좋은데 내가 도울 일은 뭐 없을까? 라는 말을 건네면서 위로를 해준다면 우리 팀과 우리 멤버들에 대해서 느끼는 로열티는 그렇지 않은 팀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아마도 구글의 연구팀이 완벽한 팀의 특징으로 제시한 높은 사회적 민감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사회적 민감성의 효과와 관련해서 이 비슷한 연구 논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MIT, 유니언 칼리지의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2008년 699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2010년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야말로 팀의 실적을 좌우한다. 아무리 똑똑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거만하거나 정중하지 못할 때 집단적인 지성이 발휘되지 않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조직에서는 개인의 IQ의 합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집단 지성이 발휘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높은 공감 능력은 고객을 상대로 한 상황에서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팀단이나 화합을 위해서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객에게 인정받는 직원은 동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그런 사실이 증명이 된 셈입니다. 아울러서 동일한 바람권과 높은 사회적 민감성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는 팀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행동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대담함이고, 두 번째는 팀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을 반드시 완수한다라는 그런 강한 책임의식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에서 설령 내가 일하면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실수나 잘못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동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담한 행동을 방해하는 제약 조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담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책임의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균등하게 자신의 의견이 피력되는 문화가 보편화된 그 조직이라면 자신의 업무 역할과 관련해서 느끼는 사명감 또한 보통 조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높은 지수를 자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사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66명을 대상으로 수년 전에 실시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중 심리적 안정감은 직무 몰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가 23%,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친다가 49%, 보통이다가 16%,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가 8%,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